안녕하세요, 키언입니다. 오늘은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죠.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게 뭐냐면 왜 이게 시작이 발단은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대요. 어떤 외국 사람이 스웨덴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 거야. 근데 저녁 먹을 시간까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아마 내가 이 집에서 저녁도 먹고 하겠지? 친구네 가족들이랑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겠지 하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내가 밥 먹을 동안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고 자기를 빼놓고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고 왔다. 이것 때문에 완전 전 세계적으로 막 까이고 있는 분이더라고요. 제가 이걸 듣고 완전 빵 터졌는데 그래. 우리의 동양적인 입장에서 들으면 진짜 서운할 수 있겠다. 근데 스웨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야. 그 상황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지. 이 문화의 차이랄까? 사회 분위기의 차이랄까? 상황의 차이랄까?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지역들의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왜냐? 스웨덴에서 머물고 있을 때 제가 북유럽을 돌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이 큰 거예요. 그래서 복지국가? 나중에 나도 늙어서 이런 나라에서 정착을 해서 살면 좋을까? 이런 생각으로 탐방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. 그 복지 수준을 느끼기 위해서 이게 정말 복지국가가 맞는지 내가 상상하던 그 꿈의 국가가 맞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더블 체크를 하려고 갔는데 실상 정말 거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. 이게 어떠냐면 스웨덴은 있잖아요. 세금을 너무 많이 내. 최하 소득인 사람들은 정말 세금을 30%를 떼요. 월급에서. 그리고 최대 52%까지 뗀단 말이에요. 세금을.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. 그럼 30만 원을 나라에서 가져가.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세도 엄청 세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실생활 의식주 완전 월세도 비싸. 만약에 이걸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끝난 거지. 겁나 비싸고 옷 완전 비싸.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은 중고 물품을 그렇게 많이 찾아요. 새 거는 비싸거든. 그리고 대부분 밥을 집에서 먹거나 그 사람들이 왜 바게트, 그 말라 비뚤어진 바게트를 어디 따뜻한 국에 찍어 먹는지 생각을 해봐요. 왜 그러겠어? 돈이 없어. 그 세금으로 이렇게 떼가잖아. 정말 최하위층 100만 원 벌었다면은 30만 원을 떼가면 그 70만 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뭐라도 사. 의식주를 빼고 남어.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스웨덴 사람들의 수중에 딱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? 10만 원. 15만 원. 근데 여기서 누구를 초대해서 밥을 먹여.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. 근데 자기가 미리 초대한 사람이다 하면은 음식을 제공해줘요.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막 초대를 해서 가. 스웨덴 가정에 막 친구 부부한테 막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. 그러면 내가 재료값을 내야 돼요. 이게 달라고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게 상식이거든요. 왜냐면 너무 물가가 비싸, 살인적이야. 제 생각에는 한국도 곧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우리가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앞으로 생각을 해봐요. 물건이 없어. 그래서 물가가 엄청 미친 듯이 튀어.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죠? 근데 여기서 더 뛴다고 생각을 해봐요. 소주가 2만 원이 돼봐. 쌀이 한 가마에 한 2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. 30만 원이야. 그런 식으로 막 물가가 뛰고, 담배 같은 것도 만약에 지금 얼마죠? 15만 원이야, 담배가. 빌려줘요? 담배 하나만 주세요. 이렇게 했는데 줄 것 같아요? No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인심이 없어지는 게 이게 물가 때문이라니까? 근데 이거를 인정머리 없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생활비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. 스웨덴의 좋은 점은 뭐냐? 아기를 키우는 가정들한테 너무 좋고, 그리고
교육비가 무상이에요. 네, 그거 보고서, 젊을 때 오면 여기 완전 천국인데?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용돈까지 나와요. 방학 때는 안 나오지만 용돈까지 나온다고. 그러니까 만으로 한 25세, 26세까지는 완전 천국인 거예요. 근데 그 이후부터 월급을 받았다 하면은 나라에서 다 뺏어가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, 청년들을 보면은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고 막 한탕주의가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솔직히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. 우리나라는 코인에 막 투자하고 난리가 났잖아요. 여기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도박에 완전 빠져있고 술에 막 취해서 진탕 엉망으로 취해 있고 요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면 한 방을 노리거든. 그 한 방이 없으면 부자될 길이 없어요. 그러니까 보면은 계층이 완전히 고착화된 나라랄까?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기업가들,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천국인 거죠. 왜냐면 스웨덴에는 부자들한테는 상속세가 1도 없어요. 0원. 그러니까 자녀한테 상속하고 계속 상속을 공짜로 해줄 수 있는 거죠. 이게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 나라가 특별히 배려를 해준달까? 그런 모양이에요. 왜냐면 이게 옛날에 스웨덴 정부에서 부자한테 막 부과를 엄청 많이 했대요. 세금을. 상속세를 막 70% 땅땅땅 이게 치고, 그리고 뭐 기업 같은 것도 세금을 엄청 많이 물리게 만들고 그랬대요.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.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케아. 아시죠? 우리가 사랑하는 이케아. 그 이케아는 네덜란드로 도망갔잖아요. 워낙 상속세가 많아서 이 나라에 못 있겠다고 완전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어요. 자, 그것 때문에 부자들이 이 나라에서 다 빠져나가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회사가 남아있지라는 거야. 실업자 수가 늘어나겠죠.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무릎을 딱 쥐고 안 되겠다.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부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래서 오히려 법인세는 20%밖에 안 돼서 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천국의 나라가 되었죠.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 부가가치세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.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공짜로 밥을 먹여? 말이 안 되지. 돈이 없는데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. 근데 제가 생각했던 스웨덴에서 좀 약간 놀랬던 게 여기에는 귀족계층이 아직 남아있어요.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겁나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. 저는 되게 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잖아요. 거기서부터 약간 불평등함을 느꼈는데 더 큰 불평등함을 느꼈던 게 뭐냐면 교육제도가 좋다고 했잖아요. 그래 무료긴 해. 근데 얘네도 사립이 있어요. 사립학교가 있고 그 공립학교 그래서 부자들은 공립학교에 애를 안 보내고 돈을 더 주고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서 그들끼리 같이 뭉치게 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요. 그리고 걔네들은 나중에 미국에서 받는 그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.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회 기득권층이 한 번 더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에 수준차도 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립에서 배운 애들은 공립학교에서 온 애들이랑 공부한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섞일 일이 없게 되는 거죠.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. 정말로 스웨덴이라는 복지 국가에서. 이게 교육에서만 그러냐? 아니에요. 의료는 스웨덴만 그런 게 아니고 북유럽만 이런 게 아니고 서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제가 느꼈어. 왜냐? 이 병원에 내가 아파요. 병원에 가고 싶어.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먼저 상담을 해야 돼요. 예약을 해야 돼. 나 어디가 아파서 이런 것 같은데 하고 상담을 해요. 그러면은 그 전화 받는 사람이 간호사야. 그 간호사 분이 이 심틈을 들을 거 아니에요. 네가 그렇다고? 그러면은 어디 너 사는 지역이 어디야?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보건소에 병원도 아니야. 보건소 같은데 지정을 해줘요. 그럼 거기 가야 돼. 내가 의사를 초이스를 못하고 병원을 초이스를 못해요. 그래서
만약에 이게 전화 통화로 간호사가 들었을 때 이거 별건데 별거 아닌 것 같아 집에서 쉬어 하고 이거 예약을 안 잡아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할 때 정말 최대한 아파 죽겠다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해요. 안 그러면은 의사를 볼 수조차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전화 예약을 해서 그 보건소에 갔어. 그럼 거기는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야? 일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이제 손을 못 쓰는 뭐 이비인후과인데 막 귀가 막 너무 심하게 붓고 막 난리가 났어. 뭐 귀에 막 이석증이 생겼어. 그러면은 그 일반 의사분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. 그럴 경우에 너 이비인후과 가야겠는데 그거를 일반 의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추천서를 써줘야지만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전문의를 만나기를 위해서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. 2달, 3달 막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. 무료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밀리겠어요. 그래가지고 그 전에 다 나. 마법의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. 세상에. 난 내 몸이 그렇게 튼튼할 줄 몰랐어. 자연 치유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. 기다려서 내 차례가 오지? 이미 치유가 됐어. 아무렇지 않아. 근데 이 의료계통에서도 내가 이 전문의를 다이렉트로 만나고 싶다 하면은 사립, 영리병원에 가는 거예요. 대학병원 이런 데를.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줘야겠죠? 근데 대신 다이렉트로 만날 수가 있어요. 바로. 여기서 또 부자들과 귀족들과 아닌 사람들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. 의료 접근에 대한 수준 차이.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서 완전 북유럽의 복지 국가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. 전 노후에 한국에 있을 거예요. 결정했어요. 다 나라를 돌아다녀봤잖아요. 우리나라가 최고야. 난 나이 먹어서 이제 은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안 떠날 거예요. 한국에서 저는 발을 떼지 않을 거예요.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. 다른 나라 갈 생각하지 마세요. 헬조선 안 나가봐서 그래. 나가봐. 아무튼 결론.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고충이 있었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.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을 너무 탓하지만은 말자.